저는 한덕수 전 총리 유능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가 만일 대통령 출마를 목표했다면 예비후보 등록하고 정치공약 발표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 민주당 출신이나 헌정회에 있는 그 정치 오래되신 어르신들 만나고 다양한 소통하는 건 좋았는데 정작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신이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많은 거부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다양하게 만나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건 필요하니까. 그런데 다수의 그 중도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당이 국민의힘인데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려고 하는 분이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들, 보수층의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액션을 취한 것은 그다지 플러스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준비하는 기간이 만약에 1,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다면 문제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 현재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너무 짧고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공약다운 공약이 나왔냐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도 비전과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건 있어요. 그런데 정치는 어떻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군사는 어떻게 이거를 체계화 시켜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통령 후보가 돼서 발표하는 것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이나 어떤 토론장에서 발표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후보 등록을 했을 때야 그게 실질적인 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자신이 임기 3년의 대통령 중에서 정치개혁을 하겠다. 우리 개헌을 해서 문제점 고치겠다. 이러한 큰 그림을 제시한 거는 좋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총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존경하고 박수를 쳐줘요. 근데 문제는 현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의 다수당은 누구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 총리가 만일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그 한 총리가 제시하는 개헌 형태대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까요? 이건 막상 닥쳐봐야 하는 것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구상한 개헌은 사실상 없던 걸로 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관료로 오랜 기간 활동한 유능한 분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환경은요, 관료들이 일하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결전을 벌여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거나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김문수, 한덕수 두 분 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찬성을 안 하겠죠. 당연히 두 분이 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찬성 안 하니 또 보수층 가운데 이런 비판을 합니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김문수나 한덕수 다 싫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주장이 맞아요. 근데 바꿔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비상계엄이 성공했었다면 이분들이 찬성 안 하겠어요? 실패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찬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패한 비상계엄 찬성해봤자 본인들한테 뭐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윤석열과 같은 한패라고 엄청난 공격만 받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득이 없고 이미 끝난 계엄인데 이제 와서 그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고 주장할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또 부정선거 관련 부분에서도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가 정말 객관화되고 완전 중립적으로 한다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저는 김문수만 응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김문수만 응원할 수가 없고요. 한덕수를 또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했다면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거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지도부가 제안하는 것에 너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가신 한 전 총리도 그 부분을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그렇게 많이 단일화 한다고 해놓고 왜 되고 나서 판을 뒤집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비판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김문수 후보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거는 뭐냐면 단일화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저분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등록을 하라 이거예요. 후보 등록을 하면 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김문수를 비판하고 한덕수를 비판해야지 무조건 김문수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되고요. 한덕수가 최고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게 되려면요. 이게 조건이 같아야 됩니다. 조건이 같아야 되는데 한 분은 당에서 공식 결정된 분이고 한 분은 후보 등록도 안 한 분이에요. 예,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조건이 전혀 다른데 이것을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지혜롭게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하나하나를 갔었다면 감정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어제까지 나온 것들 보면 한 총리 입장에서는 그분은 평생 관료했잖아요. 시장도 안 해봤고 시원도 안 해봤고 도의원도 안 해봤어요. 군수도 안 해봤어요. 정치라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바깥에서 보면 정치가 쉬워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시면 엄청 어려운 것이 정치입니다. 도무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곳이 정치 현장입니다. 자신은 후보 단일화 형식을 거쳐서 쉽게 얘기하면 추대가 되어서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는 의지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불리한 상태에서 한 총리한테 기회를 줘서 한 총리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적극 지지했던 그 많은 보수층은 어떻게 돼요? 투표를 안 해버리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확실하죠, 여러분.